말씀드리지만 올해는 우리 한국 바이오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 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주요하게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업데이트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툴젠 관련한 얘기입니다. 툴젠과 관련해서는 특허 소송, 그 다음에 임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두 개의 꼭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인데요. 특허 소송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빨리 이제 리뷰를 해보면 2012년도 10월 5일에 그 특허 심판에서는 브로드가 진핵세포에서 이제 임상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2018년도에 진핵세포 관련한 유전자 가위에 있어서 브로드에게 특허를 주었죠. 그런데 그 다우드나가 있는 CBC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된 거고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브로드의 손을 들어줬고 여기에 이제 승복을 하지 않고 CBC는 다시 이제 항소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항소가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다시 툴젠 CBC, 툴젠 브로드 간의 저촉 심사가 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 이 저촉 심사가 중단이 되었는데 중단된 이유는 CBC하고 브로드의 그 항소 재판이 다 끝날 때까지 한번 기다리겠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항소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보면 될 것 같고요. 큰 맥락에서 보면은 원핵세포에서는 그 다우드나 쪽에 손을 들어준 거고 그 다음에 진핵세포에서는 브로드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지금 큰 맥락에서 본다면 여기에 이제 툴젠이 치고 들어간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CBC의 그런 입장과 그다음에 지금 행동들을 보면은 승복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판결이 난 직후에서 패소를 한 상황에서도 CBC 측에서는 성명을 낸 다음에 특허 심판원의 결정에 상당히 실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들이 크게 실수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강하게 어필을 했고 또 항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으로 본다 그러면은 만약에 항소한 상태에서 패소했을 때 CBC는 다시 한번 그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갈 가능성도 현재 상황에서는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특허 기간이 벌써부터 1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이 이제 10년 정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끝나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승자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빨리 끝내서 빨리 수익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재판이 오래 이제 끌게 되면서 좀 더 초조해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툴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허 기관 축소라든가 그 다음에 특허 소송 비용 그 다음에 수익화의 지연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악재들이 주가에는 충분히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애널리스트 분석에 따르면은 CBC하고 브로드의 항소 재판이 올 하반기에는 아마 판결이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판결이 나면 일단은 툴젠의 저촉 심사가 진행이 될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생기면서 툴젠한테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툴젠의 저촉 심사와 관련한 그런 이 안건은 조금 더 긴 호흡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임상 관련한 내용을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지금 임상 단계로 올라설 게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카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카테릭스라는 호주의 회사한테 라이센싱 아웃했고 호주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 툴젠에 이제 전화를 해본 결과로는 이제 올해 안에 IND 제출과 관련한 일정이 이제 예상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일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을 파악하고 싶었는데 일단 호주 쪽에서 일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상세하게 얘기해 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였고요. 또 한 가지는 샤르코 마리투스 관련한 이제 임상 진행입니다. 이것은 지금 영장류 실험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회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영장류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IND 단계까지는 이제 오지는 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카테릭스 진행보다도 약간 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툴젠이 2021년도에 얘기했던 2022년 말, 2023년 초보다는 조금 더 늦어지는 것 같고요. 회사에서는 조금 더 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주주들에게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올릭스 관련한 얘기입니다. 올릭스는 지금 현재 뭐 이슈화 될 것은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고요. 하나는 회사에서도 최근에 얘기했지만 내시 관련한 얘기입니다. 1월 달에 이제 올릭스에서 얘기한 것이 원숭이 관련한 효능 데이터가 확보가 될 것이다. 조만간 확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확보가 되는 대로 그 데이터에 맞게 기술 수출을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를 받아보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최근에 그 내시 관련한 얘기는 메드리갈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메드리갈이 임상 3상에 성공을 하면서 첫 그 내시 치료제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릭스와 같이 siRNA 하는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내시 관련한 그 파이프라인들을 다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라일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임상 2상 단계에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에로헤드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이서나 같은 노보노디스크한테 이제 인수되었죠. 이 다이서나도 이제 임상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siRNA 관련한 회사들은 이 내시 관련한 임상들에 다들 열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고가의 라이센싱 아웃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릭스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타겟팅하는, 내시에 타겟팅하는 물질 자체가 그런 사람 임상에서 거의 증명이 된 그런 단백질을 타겟팅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비대흉터 임상 2상 중간 결과가 이번 달 말이나 아니면 다음 달 초에 이제 발표될 것입니다. 이 데이터가 가장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우리 한국 바이오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효능 관련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그 잘 하고 있는 회사들에서 속속들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죽느냐 사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올릭스도 마찬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중간 데이터이긴 하지만 데이터에서 잘 나온다 그러면 회사 가치가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요. 특히나 그 올릭스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달 기술인 CP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나오는 거는 올해 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간 단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관심 있게 시장은 볼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주가 반응은 충분히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GC셀 관련한 얘기입니다. GC셀과 관련한 얘기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어피메드와의 협업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어피메드라는 회사는 어피메드는 인게이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세포 치료제인 NK세포 치료제와 암세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인게이저를 개발하는 회사죠. 어떻게 보면 이중항체의 역할을 하는 이 인게이저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아티바, 즉 GC셀의 관계이사인 아티바의 NK세포는 아니지만 다른 기관에서 만든 NK세포하고 어피메드의 그 인게이저를 가지고 임상실험을 한 결과 대단히 인상적인 치료 효과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어피메드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이 어피메드가 향후에 NK세포 치료제를 개발할 때 아티바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이유는 NK세포 치료제를 대량 생산하는 그 기술, 그 다음에 동결 보존하는 기술, 해동하는 기술이 GC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 GC셀의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피메드의 그 AFM13과 그 다음에 AB101 조합에서 전임상 연구에서 상당히 좋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IND를 할 계획이고요. 상업화가 된다 그러면 수익 배분은 어피메드가 67%, 그 다음에 아티바가 33% 수익을 나눠 갖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아티바의 AB101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매드팩토의 그 벡터30 말씀드릴 때 이 패스트 트랙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 중병이면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좋은 치료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서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을 조금 더 독려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된다 그러면은 FDA하고의 회의 횟수가 좀 더 많아지고 질문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 일정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러면은 우선 심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NDA 할 때도 서류를 제출할 때 순차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강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AB101의 개발 속도가 앞으로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GC셀의 그 AB101은 현재 임상 1, 2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임상이 끝나는 게 1, 2상이기 때문에 2024년 11월 달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임상 1상은 올해 말에 끝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 1상의 중간 데이터에도 치료 효과 관련한 데이터가 나올 텐데, 요거는 상반기 중에 학회를 통해서 발표가 될 것이다 라고 회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